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학대 부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셀프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놔버리는 게 자기 방임이고요. 그냥 방임은 뭘까요? 노인이 어떤 나쁜 상태에 있어도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요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집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안경이 깨져 있고, 다쳤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집 안에 방 안에 있죠? 이거 방임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보내버린다. 시설 보내고 연락을 두절했다. 자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지 기능 없는 치매 노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노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죠. 길거리에 있죠. 시설에 있죠. 이러면 답이 6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푸세요. 노인 학대 신고 어디다 하죠? 112 하시면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해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어렵잖아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우리는 하는 거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문제,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 색의 소변을 본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냐? 탈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사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갑니다. 아동 간호에서도요. 아기가 설사한다. 그러면 탈수할 수 있으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한다.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들을 우리가 응급의료라고 하죠. 즉각적이며 임의적인 처치를 응급의료라고 한다. 응급의료하는 목적은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다음 중 가장 먼저 살려야 할 환자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피가 나면 쇼크가 오거든요.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많이 취하죠. 그리고 나서 상처 예방, 감염 예방, 요거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낫는다는 거. 요즘에 칼부림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그 여학생 막 지혈해주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지혈밖에 없습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 5개 중에서 기도 유지가 없어. 그러면은 지혈을 하는데 지혈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보기인 쇼크 예방,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 5개 중에서 없는 거 제끼고요.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련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호흡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한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 5개 없어. 그럼 뭐가 답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 되는 게 국가고시 시험 문제예요. 나 이거 외웠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지혈, 직접 압박을 가장 먼저 해요. 상처 감염 있어도요, 일단 피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쇼크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을 막아서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그 부위를 압박하는 직접 압박이 중요하고요. 지압법도 있습니다. 근데 응급한 상황에서 그 지압을 점을 찾아서 제대로 누르기는 어렵고요. 지혈대가 있는데 이거는 묶어주는 거잖아요. 잘못 묶으면은 잘라야 돼요.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줘야 피가 덜 나오겠죠. 쇼크 예방, 쇼크는요, 산소가 부족하던지 혈액순환이 부족하던지 했을 때 쇼크의 증상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잖아요.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핍뇨, 소변이 안 나와요? 청색증, 일단 순환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은요, 사람이 불그스름하지 못하고 푸르스름해집니다. 산소호흡 시의 증상은요, 호흡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은 뚝뚝 떨어져요. 몸도 춥죠. 체온이 떨어집니다.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옵니다.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는요,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죠. 의식이 있으면 음료를 먹어도 되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상처 보호, 감염을 예방하는 것. 일단 맨 마지막이에요. 왜? 이거는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거든요. 요리하다가 칼에 손 비었어요. 무슨 주사 맞아야 되죠? 파상풍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물 묻혀서 괜찮아. 델밴드만 붙여놨다가요. 이거 손이 막 푸르딩딩하게 감염돼요.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 파상풍 주사는요, 10년에 한 번 맞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10년에 한 번인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그래도 7년에 한 번 맞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길고양이한테 뭐 이렇게 주다가 핥혀가지고 파상풍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벌써 2년 지났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8년 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 아나필락틱 쇼크가 뭐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항생제 아니겠어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의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이 좀 유명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맞을 때는요,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항생제 약은 먹지만요, 항생제는 항상 IV로 맞잖아요.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이유는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금만 포를 떠가지고 내 몸에 넣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내 주사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부어 올라 있으면 이 항생제에는 알러지가 있구나 해서 다른 항생제로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원인 물질 4가지는 페니실린, 항생제고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겠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 환자는 1번 쇼크 환자, 2번 동상 환자, 3번 타박상 환자, 4번 중이염 환자, 5번 방광염 환자. 여기서 기지쇼, 감, 기도유지 있어요? 지혈 있어요? 쇼크. 그래서 쇼크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요. 생명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장 먼저 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뭐 여보세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괜찮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언어적 자극이라고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그림 중에서 뭐예요? 가죠?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림으로는 다입니다. 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해야겠죠? 가슴 압박하는 그림은 나고요. 인공호흡하는 그림은 라죠. 그리고 마는 뭐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제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초성은요,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여기서는 기도 유지 그림은 없죠?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죠. 인공호흡, 마지막에 이제 상태를 확인한다 또는 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사정이라고 해요. 사정은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 요청, 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거, 반도가기 인상,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초 이내에 2번이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은요, 30이죠? 인공호흡은요, 2입니다. 30대 2로 하는데 가슴 압박은 몇 번 정도예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초에 하나, 둘, 2번 정도는 눌러야 1분이 60초잖아요? 120번은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가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고 직각으로 누르는데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손꿈치로 누르고요. 한 부위를 지정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이거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손 고정해서 이 손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직각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 체중으로 미는 거지, 그냥 힘을 주면은 이거 못합니다, 오래. 그래서 5cm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슴이요, 5cm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 흉부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세게 갑니다. 쇼크 시에 맥박을 측정하는데요. 성인이나 소아는요, 경동맥,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맥박을 측정합니다. 정상 맥박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유아는 몇에서 몇 세예요? 1에서 3세잖아요. 애기들이 목이 너무 짧아요. 이 상한 동맥, 성인의 혈압재는 이 상한 동맥에다가 맥박을 재는 거예요. 학대 부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셀프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놔버리는 게 자기 방임이고요. 그냥 방임은 뭘까요? 노인이 어떤 나쁜 상태에 있어도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요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집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안경이 깨져 있고, 다쳤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집 안에, 방 안에 있죠? 이거 방임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보내버린다. 시설 보내고 연락을 두절했다. 자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지 기능 없는 치매 노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노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죠. 길거리에 있죠. 시설에 있죠. 이러면 답이 6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푸세요. 노인 학대 신고 어디다 하죠? 112 하시면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해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어렵잖아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우리는 하는 거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문제,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 색의 소변을 본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냐? 탈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사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갑니다. 아동 간호에서도요. 아기가 설사한다. 그러면 탈수할 수 있으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한다.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들을 우리가 응급의료라고 하죠. 즉각적이며 임의적인 처치를 응급의료라고 한다. 응급의료하는 목적은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다음 중 가장 먼저 살려야 할 환자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피가 나면 쇼크가 오거든요.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많이 취하죠. 그리고 나서 상처 예방, 감염 예방, 요거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낫는다는 거. 요즘에 칼부림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그 여학생 막 지혈해주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지혈밖에 없습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 5개 중에서 기도 유지가 없어. 그러면은 지혈을 하는데 지혈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보기인 쇼크 예방.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 5개 중에서 없는 거 제끼고요. 가장 근접한 것을 답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련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호흡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한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 5개 없어. 그럼 뭐가 답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 되는 게 국가고시 시험 문제예요. 나 이거 외웠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지혈, 직접 압박을 가장 먼저 해요. 상처 감염 있어도요. 일단 피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쇼크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을 막아서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그 부위를 압박하는 직접 압박이 중요하고요. 지압법도 있습니다. 근데 응급한 상황에서 그 지압을 점을 찾아서 제대로 누르기는 어렵고요. 지혈대가 있는데 이거는 묶어주는 거잖아요. 잘못 묶으면은 잘라야 돼요.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줘야 피가 덜 나오겠죠. 쇼크 예방, 쇼크는요. 산소가 부족하던지 혈액순환이 부족하던지 했을 때 쇼크의 증상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잖아요.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땀, 핍뇨, 소변이 안 나와요. 청색증, 일단 순환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은요. 사람이 불그스름하지 못하고 푸르스름해집니다. 산소호흡 시의 증상은요. 호흡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은 뚝뚝 떨어져요. 몸도 춥죠. 체온이 떨어집니다.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옵니다.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는요.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죠. 의식이 있으면 음료를 먹어도 되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상처 보호, 감염을 예방하는 것. 일단 맨 마지막이에요. 왜? 이거는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거든요. 요리하다가 칼에 손 비었어요. 무슨 주사 맞아야 되죠? 파상풍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물 묻혀서 괜찮아. 델밴드만 붙여놨다가요. 이거 손이 막 푸르딩딩하게 감염돼요.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 파상풍 주사는요. 10년에 한 번 맞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10년에 한 번인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7년에 한 번 맞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길고양이한테 뭐 이렇게 주다가 핥혀가지고 파상풍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벌써 2년 지났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8년 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 아나필락틱 쇼크가 뭐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항생제 아니겠어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의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이 좀 유명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맞을 때는요,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항생제 약은 먹지만요, 항생제는 항상 IV로 맞잖아요.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이유는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금만 포를 떠가지고 내 몸에 넣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내 주사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부어 올라 있으면 이 항생제에는 알러지가 있구나 해서 다른 항생제로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원인 물질 4가지는 페니실린 항생제고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겠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 환자는 1번 쇼크 환자, 2번 동상 환자, 3번 타박상 환자, 4번 중이염 환자, 5번 방광염 환자. 여기서 기지쇼, 감, 기도유주 있어요? 지혈 있어요? 쇼크. 그래서 쇼크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요. 생명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장 먼저 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뭐 여보세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괜찮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언어적 자극이라고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그림 중에서 뭐예요? 가죠?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림으로는 다입니다. 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해야겠죠? 가슴 압박하는 그림은 나고요. 인공호흡하는 그림은 라죠. 그리고 마는 뭐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제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초성은요,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여기서는 기도 유지 그림은 없죠?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죠. 인공호흡, 마지막에 이제 상태를 확인한다 또는 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사정이라고 해요. 사정은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 요청, 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거, 반도가기 인상, 간호조무사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초 이내에 2번이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은요, 30이죠? 인공호흡은요, 2입니다. 30대 2로 하는데 가슴 압박은 몇 번 정도예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초에 하나, 둘, 2번 정도는 눌러야 1분이 60초잖아요? 120번은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가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고 직각으로 누르는데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손꿈치로 누르고요. 한 부위를 지정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이거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손 고정해서 이 손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직각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 체중으로 미는 거지, 그냥 힘을 주면은 이거 못합니다, 오래. 그래서 5cm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슴이요, 5cm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 흉부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세게 갑니다. 쇼크 시에 맥박을 측정하는데요. 성인이나 소아는요, 경동맥,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맥박을 측정합니다. 정상 맥박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유아는 몇에서 몇 세예요? 1에서 3세잖아요. 애기들이 목이 너무 짧아요. 이 상한 동맥, 성인의 혈압재는 이 상한 동맥에다가 맥박을 재는 거예요. 학대 부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 등이 있습니다. 자기 방임은요, 셀프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놔버리는 게 자기 방임이고요. 그냥 방임은 뭘까요? 노인이 어떤 나쁜 상태에 있어도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요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집 안에 있다. 예를 들어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안경이 깨져 있고, 다쳤는데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집 안에, 방 안에 있죠? 이거 방임입니다. 그러면은 시설을 보내버린다. 시설 보내고 연락을 두절했다. 자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지 기능 없는 치매 노인을 집 밖으로 내쫓았다. 노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죠. 길거리에 있죠. 시설에 있죠. 이러면 답이 6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푸세요. 노인 학대 신고 어디다 하죠? 112 하시면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해도 되는데 전화번호가 어렵잖아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학대가 확실하면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우리는 하는 거고요. 그게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문제,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 색의 소변을 본다. 소변량이 감소한다.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질병을 예측할 수 있냐? 탈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설사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분을 섭취한다.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이게 항상 세트로 갑니다. 아동 간호에서도요. 아기가 설사한다. 그러면 탈수할 수 있으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섭취한다. 이렇게 항상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응급의료체계, 응급환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들을 우리가 응급의료라고 하죠. 즉각적이며 임의적인 처치를 응급의료라고 한다. 응급의료하는 목적은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다음 중 가장 먼저 살려야 할 환자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기지쇼감,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피가 나면 지혈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피가 나면 쇼크가 오거든요. 쇼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많이 취하죠. 그리고 나서 상처 예방, 감염 예방, 요거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낫는다는 거. 요즘에 칼부림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그 여학생 막 지혈해주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지혈밖에 없습니다. 기도 유지,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 5개 중에서 기도 유지가 없어. 그러면은 지혈을 하는데 지혈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보기인 쇼크 예방.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기 5개 중에서 없는 거 제끼고요. 가장 근접한 것을 답을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경련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호흡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한다. 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기 5개 없어. 그럼 뭐가 답이에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답이 되는 게 국가고시 시험 문제예요. 나 이거 외웠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틀리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지혈, 직접 압박을 가장 먼저 해요. 상처 감염 있어도요. 일단 피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쇼크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혈을 막아서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그 부위를 압박하는 직접 압박이 중요하고요. 지압법도 있습니다. 근데 응급한 상황에서 그 지압을 점을 찾아서 제대로 누르기는 어렵고요. 지혈대가 있는데 이거는 묶어주는 거잖아요. 잘못 묶으면은 잘라야 돼요. 다친 부위는 심장보다 올려줘야 피가 덜 나오겠죠. 쇼크 예방, 쇼크는요. 산소가 부족하던지 혈액순환이 부족하던지 했을 때 쇼크의 증상도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잖아요. 차고 축축한 피부, 식은 땀, 핍뇨, 소변이 안 나와요. 청색증, 일단 순환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은요. 사람이 불그스름하지 못하고 푸르스름해집니다. 산소호흡 시의 증상은요. 호흡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은 뚝뚝 떨어져요. 몸도 춥죠. 체온이 떨어집니다.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 T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준다. 그림으로도 나오고요. 말로도 나옵니다.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는요. 쇼크 자세,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이죠. 의식이 있으면 음료를 먹어도 되는데요. 의식이 없을 때는 입으로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식이에요. 상처 보호, 감염을 예방하는 것 일단 맨 마지막이에요. 왜? 이거는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되거든요. 요리하다가 칼에 손 비었어요. 무슨 주사 맞아야 되죠? 파상풍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뭐 물 묻혀서 괜찮아. 델밴드만 붙여놨다가요. 이거 손이 막 푸르딩딩하게 감염돼요. 파상풍 주사 맞아야 된다. 파상풍 주사는요. 10년에 한 번 맞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는 10년에 한 번인데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7년에 한 번 맞는 게 좋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길고양이한테 뭐 이렇게 주다가 핥혀가지고 파상풍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벌써 2년 지났죠? 이론적으로는 저는 8년 후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 아나필락틱 쇼크가 뭐죠?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항생제 아니겠어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의 아나필락틱 쇼크 원인 물질이 좀 유명한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을 투여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맞을 때는요. 엉덩이 주사로 맞지 않아요. 항생제 약은 먹지만요. 항생제는 항상 IV로 맞잖아요. 정맥 주사로 맞습니다. 이유는요.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조금만 포를 떠가지고 내 몸에 넣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내 주사죠.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부어 올라 있으면 이 항생제에는 알러지가 있구나 해서 다른 항생제로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아나필락틱 원인 물질 4가지는 페니실린 항생제고요. 혈청, 땅콩, 벌침 등이 있겠다.
문제.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우선 치료해야 되는 응급 환자는 1번 쇼크 환자, 2번 동상 환자, 3번 타박상 환자, 4번 중이염 환자, 5번 방광염 환자. 여기서 기지쇼, 감, 기도유지 있어요? 지혈 있어요? 쇼크. 그래서 쇼크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요. 생명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장 먼저 하는 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뭐 여보세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괜찮으세요? 이러는데 어깨를 톡톡 두들기면서 괜찮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언어적 자극이라고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그림 중에서 뭐예요? 가죠. 어깨를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하는 거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거기 노란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림으로는 다입니다. 또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해야겠죠? 가슴 압박하는 그림은 나고요. 인공호흡하는 그림은 라죠. 그리고 마는 뭐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제 붙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 초성은요. 반도각이 인상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여기서는 기도 유지 그림은 없죠? 고개를 똑바로 제끼는 거죠. 인공호흡, 마지막에 이제 상태를 확인한다 또는 뭐 자동 심장 충격기를 붙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응급처치의 우선순위 반도각의 인상 반응을 확인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것을 바로 언어적인 사정이라고 해요. 사정은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 요청, 또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거, 반도각의 인상, 간호조무사 요양보사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인공호흡은요, 10초 이내에 2번의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초 이내에 2번이 들어갑니다. 가슴 압박은요, 30이죠? 인공호흡은요, 2입니다. 30대 2로 하는데 가슴 압박은 몇 번 정도 해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초에 하나, 둘, 2번 정도는 눌러야 1분이 60초잖아요? 120번은 누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가쁘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고 직각으로 누르는데 손바닥으로 누르는 게 아니죠? 손꿈치로 누르고요. 한 부위를 지정해서 누르는 것입니다. 이거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손 고정해서 이 손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직각으로 팔을 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 체중으로 미는 거지 그냥 힘을 주면은 이거 못합니다. 오래. 그래서 5cm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가슴이요 5cm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 흉부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세게 갑니다. 쇼크 시에 맥박을 측정하는데요. 성인이나 소아는요. 경동맥, 목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맥박을 측정합니다. 정상 맥박은요. 1분에 60에서 100회죠. 유아는 몇에서 몇 세예요? 1에서 3세잖아요. 애기들이 목이 너무 짧아요. 이 상한 동맥, 성인의 혈압재는 이 상한 동맥에다가 맥박을 재는 거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